얼티비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남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원종편입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 시간에 이어서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게이지 금융사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치솟고 있는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말미암아 각종 산업 현장이 붕괴하면서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기 속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S 공포가 확산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불안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하고 투자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불황한 상태에서 금융시장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김경태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면서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서 중심적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우리 김 박사님 잘 아시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박사님께서는 아고시 증권회사의 시니어 인베스터 어드바이서로 근무하시면서 캐나다 증권협회의 팔로우 멤버로 계십니다. 차터드 라이프 언더라이터로 또 근무하시면서 종합투자자산관리 전문인으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기 차터드 라이프 언더라이터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직종인가요? 주로 유산 상속하고 보험 관련된 그렇습니까? 관련된 전문 많이 들어보지 못한 용어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는 주로 세계 경제와 카나다 경제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투자가 필요하고 또 현재 투자되어 있는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 또 이러한 불경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적인 재테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현재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이슈가 물가가 상당히 오르고 경제는 침체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왜 생긴 것이며 이것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그 정의부터 네.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영어로는 스태그네이션이라는 경기 침체를 뜻하는 말과 물가가 상승한다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두 가지 말이 합성돼서 만들어진 전문 용어입니다. 네. 요즘과 같이 물가가 급등하는 중에도 경제가 침체 상태에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물가가 호황일 때 물가가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제가 안 좋은 침체 상태에서도 물가가 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요인을 보면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유가나 곡물 가격이 크게 급등하는 이유가 생산량은 제한이 되어 있지만 수요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수요가 실제로 소비하는 그런 수요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 상품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사고 있는 그런 투기 수요, 예를 들면 최근에 달러 가격이 폭락하면서 달러에 대한 어떤 대체 투자 선언으로서 이 현물, 특히 이제 기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기 수요가 총 수요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급 측면에서 보면 상품의 원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관련된 상품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나아가서 인건비나 서비스 요금까지도 연쇄적으로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최근에 미국의 최대 화학업체인 다우 케미칼사가 6월에만 두 번에 걸쳐 20%, 25%씩 큰 폭의 가격 인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는 정부가 정책 수단을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도 물가가 올라갈 그런 우려가 있고 또 금리를 물가를 잡겠어 올리고자 한다면 경제가 또 불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그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그 물가가 그 불안정하고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주식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에다 투자를 하게 됩니까? 부동산에 투자하게 됩니까? 어느 경우, 이 굉장히 그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를 때는 실물에 투자하는 게 일반적인 그 자산 관리의 수단입니다만 실제로 그리고 또 그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이러한 금이나 부동산을 자산의 일부로서 포함시키는 게 기본적인 투자 전략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이나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큰 자산을 이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역사적인 사례를 볼 때 이러한 사실과 다소 다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지난 40년간 70년대 이후에 오늘날과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 5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70년대와 80년대 초에 각각 2차례가 있었고 90년대 초반에 한번 해서 토탈 5번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있는데 최근에 그 미국의 시티그룹이 스태그플레이션 기간 동안에 주식이나 채권, 주택이나 그 상품과 같은 주요 투자 상품의 수익성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공업용 상품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이 스태그플레이션 기간 동안에 7% 정도 하락을 했고 금 가격도 평균 0.1%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유나 주택 가격은 2%에서 5% 정도 오른 반면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예상과 달리 주식과 채권은 각각 6%에서 7%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서는 주식은 경기 침체로 하락하게 되고 채권도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가 오르면 채권 수익률이 하락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역사적인 사실은 그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대부분 단기적으로 끝난 그 현상을 보였기 때문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4년에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은 1년 6개월 정도 비교적 장기간 지속이 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4번의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9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만 지속이 됐습니다. 현재 많은 그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가 70년대와 같이 깊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장기간 지속되기보다는 완만한 침체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보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9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이 비교적 완만한 경기 하강과 물가 상승 과정을 따른다면 유가도 하락세로 돌아서고 주식시장도 예상보다 빨리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91년의 그 스태그플레이션 당시를 보면 미국의 주가는 12%나 상승한 반면에 유가는 26%나 하락했다는 사실은 최근에 크게 오른 유가나 상품 가격이 언제든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그 금융산업도 크게 변화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변화들이 그 금융 투자 분야에서는 일어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 예, 사실 엄청난 그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투자라는 그 관점에서만 본다면 실물 분야와 금융 분야 간에 사실 명확한 구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실물 투자와 금융을 통한 투자 간에는 투자 대상이나 그 영역이 거의
그 차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부동산이나 금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물 자산을 매매하지 않고도 실물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같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또한 그 한국이나 브라질, 스위스와 같은 특정한 국가의 주식을 구입할 수도 있고 네.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주요국의 화폐까지도 네.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투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또한 금융이나 IT, 반도체와 같은 아주 그 세계적인 그 산업의 주식에도 네. 투자할 수 있는 길이 현재 열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러한 그 새로운 그 투자 증권을 통해서 우리는 뮤추얼 펀드로는 할 수 없는 네. 일반적으로 많이 우리가 뮤추얼 펀드라는 투자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네. 매우 다양한 투자 대상의 뮤추얼 펀드보다도 쉽게 주식보다도 비교적 안전한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또한 주식이나 부동산, 상품 시장이 하락할 경우에도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그 혁신적인 투자 수단까지 거의 매일 출시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현재 캐나다에서 이러한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증권의 수가 100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 많습니까? 아, 그럼 이렇게 다양한 증권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잘 몰랐는데요. 이러한 투자 상품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신다면? 예, 앞에서 말씀드린 그 투자 상품은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 네. 한국말로는 이제 상장 지수 펀드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 영어로는 Exchange Trade Fund라고 합니다. ETF라고 하는데요. 네. 이 펀드형 주식은 증권처럼 거래되는 이 주식과 같이 주식은 장점이 쉽게 우리가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펀드의 장점은 리스크를 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네. 주식이나 채권의 분산 투자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인덱스형 주식 펀드형 주식은 이러한 그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취해서 만들어진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주식과 같이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가 있고 네. 펀드처럼 수십 개의 주식이나 펀드에 연계를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한 그 관리 비용도 매우 저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런 그 주식형 펀드들이 있는데 대기업으로부터 이루어진 라지캡 주식이나 소기업들로 구성된 스몰캡 주식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투자하는 글로벌 주식 그다음에 귀금속이나 상품에 연계된 것과 같은 다양한 이런 주식들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현재는 원하는 거의 모든 자산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세계 최고의 기업들로만 구성된 이러한 그 글로벌 타이트한 증권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과 같은 세계적으로 급속히 발전한 국가에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도 이런 급속히 발전한 국가의 50대 기업으로 이루어진 어메이징 마켓 주식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개별 국가별로 투자를 하고 싶을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인도에 그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인도의 대표적인 기업들로 구성된 IFN이나 PIN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런 주식을 구입할 수가 있고 특히 우리 많은 교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는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만약 한국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도 한국의 10대 기업을 포함한 삼성전자나 포항제철, 네. 현대자동차 이런 한국의 블루칩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업을 포함한 주요 기업에 투자하는 EWY라는 주식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중국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중국의 대표적인 25대 기업이 있는데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FXI라는
증권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 박사님, 그럼 이런 자원 분야나 아니면 특정 산업에 이런 증권을 구입할 수가 있다고 하겠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몇 가지 상품을 추천해 주실 수 있겠나요? 예, 특히 요즘에 캐나다에서는 자원 쪽에 많은 관심이 있고 실질적으로 캐나다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분야가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분들이 자원에 대한 투자 관심이 많습니다. 자원 분야에서도 매우 다양한 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런 자원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그 농산물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클레이모어사의 글로벌 농업 주식인 카오라는 주식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버클레이 인베스트먼트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이메일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좀 포괄적인 부분에 우리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 농산품도 각 세부 분야별로 예를 들면 커피랄지 설탕이랄지 면이랄지 코코아 같은 이런 개별적인 상품도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거래할 수가 있고 특히 백금이나 납이나 주석 이런 그 개별 상품에까지 우리가 쉽게 거래할 수 있는데 이 버클레이 인베스트먼트 회사가 최근에 이러한 그 10개의 상품에 대해서 주식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특히 최근에는 그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서 물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에 대한 그 성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만일 물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면 글로벌 워터 증권을 우리가 구입할 수가 있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캐나다는 샌드 오일이라는 흙 속에 묻혀 있는 석유가 세계 최대 산유국이라 할 수 있는 사우디보다도 7배나 많은 그런 그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유망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만일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샌드 오일 섹터에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분야로 이루어진 그 증권을 구입할 수가 있고 특히 석탄이나 철강 같은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석탄이나 철강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기업들로 이루어진 석탄 증권이나 이 SLX라는 철강 주식을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철강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된 기업 중에 우리 한국에 있는 포항제철도 이 주식의 투자의 일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외에도 다양한 그 섹터별 증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우리 한국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골드만삭스 회사에서 출시한 그 반도체 증권을 구입할 수가 있고 특히 새로운 그 첨단 기술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나노 테크놀로지 분야에 만약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나노 테크놀로지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로 이루어진 나노텍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그 투자 상품들은 그 아무 은행이나 아무 회사에서나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가요? 최근 들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산업은 정말 그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반인들이 이런 그 혁신적인 투자 수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유는 이런 상품들이 비교적 최근에 많이 출시됐다는 이유도 있지만 현재 이러한 투자 상품은 증권법에 따라서 증권회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펀드회사나 보험회사를 통해서는 이러한 투자 정보를 얻을 수가 없고 이러한 투자 상품은 증권회사를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그 관심을 가져보겠는데요. 요즘 기름값과 물가가 가장 그 경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면서 자산 가치도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데 그 물가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 자기 그 자산 가치가 감소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물가는 사실은
알지도 모르게 와서 이 자사관을 도둑질을 해간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네. 물가 상승을 위해서 자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물 자산, 금이나 부동산을 투자합니다만 네. 여기서는 금융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이런 네. 자산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네. 그 금이나 상품 관련 주식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금이나 석유 가격이 급등한 이유도 네. 물가가 상승을 우려해서 실물 자산을 선호하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증권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식은 금 가격에 연동되어 있는 주식을 구입할 수가 있고, 네. 코맥스라고 이제 미국 뉴욕에서 상품 거래에서 금이 거래가 되는데 여기에서 금 가격에 연동된 주식이 있습니다. 이런 네. 주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석유 쪽에 투자를 원한다면 석유 가격에 연동된 네. USO라는 증권을 구입할 수 있고 네. 또 천연가스 쪽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에 연동된 US 내추럴 가스 주식을 구입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6개 정도 분야에 네. 원자재 관련 상품 지수로 된 그 상품형 주식이 있습니다. 네. 이런 쪽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둘째로는 우리가 채권을 통해서도 우리가 인플레에 대한 자산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 중에서도 물가가 오른 만큼 수익률을 보전해주는 이런 채권이 있습니다. 네. 영어로는 이제 리얼 리턴 반드라고 하는데요. 네. 실질 수익형 이제 채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자를 이제 물가 상승만큼 더 추가적으로 수익을 보전해준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러한 채권으로 된 그 펀드형 주식에 투자할 수가 있는 현재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증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리만 브라더스사에서 상품으로 개발한 TIP라는 이 채권형 주식이 있고요. 캐나다에서는 마클레이 캐나다사가 상품으로 만든 XRB라는 리얼 리턴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을 보장하는 네. 그런 그 증권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의 자산 보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불황기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예. 요즘 물가가 불안한 뿐만 아니라 투자 시장도 금년 들어서 굉장히 그 약세로 전환하고 있고 해서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우 그 불안한 상태에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예. 여러 가지 그 자산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즘 같은 물가가 불안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하는 때도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원금 보장형 그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네. 영어로는 Principal Protected Note라고 하는데요. 원금 보장형 투자 상품입니다. 이 상품 보통 3년에서 7년 정도 만기를 가지고 있는데, 만기 시에 만일에 투자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원금을 보장해주는 한편, 네. 투자 실적이 좋을 경우에는 투자 실적에 따라서 투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여기에 이제 연계된 투자 대상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식이나 펀드, 그다음에 인덱스 등에 연계시켜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기까지 연계된 그 상품의 가격이 30% 정도가 올랐을 경우에는 30%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네. 만일에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면 만기에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 매일매일 펀드나 주식 가격이 변동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 그 일일 기준으로 해서 최고 가격을 보장해주는 이런 그 보장성 펀드 상품이 있습니다. 네. 물론 중도에 해약할 경우에는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그 최고 가격을 보장받을
받을 수 있는 펀드가 있고요. 네. 이 펀드에는 만기가 7년에서 10년, 20년과 같은 만기 상품이 있고 또 네. 투자 대상에 따라서도 다양한 그 상품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식도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원금을 보장해주는 주식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네. 만일에 이런 주식은 특수한 주식인데요. 만기가 있고 만기 시에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원금을 보상해주는 그런 주식이 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만 캐나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량주로 구성된 배당형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주식 배당금을 받아서 재투자하는 방법도 우리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인데요. 네. 캐나다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그 배당형 상품으로는 주로 매달 이 배당금을 받아서 네. 재투자하게 되면은 우리가 리스크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는데 현재 클레이모어사의 글로벌 일드 증권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 금융 수입 증권은 매달 5%에서 8%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그 은퇴자들의 그 안전한 수입 확보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예. 최근 들어서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많이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제 은퇴자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그 은퇴자들이 그 최근에 그 금리가 하락하면서 저금리 시대에서 상당히 그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은퇴 소득이 이제 줄어들면서 걱정이 생기는데, 이러한 상황에 그 보다 안전한 그 은퇴 수입을 그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요즘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특히 그 은퇴자들에게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그 네. 보장성 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은퇴자들에게 안정된 그 보장성 연금은 네. 안정된 수입을 확보해 준다는 면에서 네. 전통적인 연금도 이런 안정된 수입을 확보해 주지만 예. 그 주식과 뮤추얼 펀드까지 같이 그 투자 수익이 없기 때문에 네. 이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금을 통해서도 네. 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함께 네. 또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런 그 보장성 연금입니다. 그러면 이 보장성 연금이 일반 전통적인 연금과 어떻게 다른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네.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이 보장성 연금은 일반 연금은 해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도의 해약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돈이 필요할 때는 목돈을 찾아 쓸 수가 없고 연금 네. 형태로 받아야 되는데 이 연금은 물론 연금 형태로 계속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중도에 해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네. 또 일반 연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리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든 나중에 어떻게 되든 그 고정된 금리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장성 연금은 투자 실적에 따라서 연금액이 증액이 되는 그런 네.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절세면에서 전통적인 연금은 세금을 많이 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많게는 40%에서 80% 정도가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네. 세금을 많이 내야 되지만 이 보장성 연금은 원금을 다 인출하기 전까지는 네. 과세 대상이 적기 때문에 세금이 적고 원금을 다 찾아 쓴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최대 세율이 과세 대상 소득이 5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세면에서 보다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그 연금은 회사마다 다양한데 네. 보통 그 연금액은 투자 자산의 5%에서 7% 정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연금의 보장 기간도 지급액이 많을 경우에는 15년에서 그리고 많게는 평생까지 보장하는 이런 그 보장성 펀드들이 출시되어 있고요. 그 대표적인 그 보장성 펀드로는 현재 연금을 65세 이전에는 5%씩 네. 20년을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고
65세가 이후에 넘으신 분의 경우에는 평생 5%씩 5% 이상 연금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은퇴자들만 은퇴하신 분만 이 연금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은퇴한 뒤에 은퇴 자금을 인출할 때까지 최고 15년간 연금이 5%씩 늘어나는 그 보너스를 받을 수 있고 또한 3년마다 이 보장성 연금은 투자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 실적이 좋을 경우에는 연금액이 증액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은퇴 이후에도 매 3년마다 투자 실적이 좋아질 경우에는 연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연금은 어느 회사에서 그 구입을 하든 그 같은 연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 이해하고 계신 사항이기도 한데요. 그 기본 컨셉은 비슷합니다만 사실 회사마다 받을 수 있는 그 연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내용이 틀리고 또 투자 실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회사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택한 투자 대상이나 투자 결과에 따라서 연금이 일반 펀드나 이런 것처럼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요즘 그 캐나다에서는 그 미국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하락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미국 부동산에 대한 그 투자를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그 조언을 위해서 그 어떻게 투자에 좋은 의견이나 투자에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요즘에 그 캐나다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고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 캐나다인들도 재산 증식 수단으로서 미국 부동산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그 캐나다 달러는 1달러가 미화 대비 66센트 정도에서 99센트로 무려 50% 이상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부동산은 최근 서프라임 모기지 여파로 인해서 20% 정도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캐나다인들은 미국 부동산을 70%나 하락한 예전에 가격에 비하면 40% 정도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부동산 마켓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현재는 투자하기에 좋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97년부터 2006년까지 주요 국가의 주택 가격을 조사한 이코노미스트 분석에 의하면은 10년간 대부분 국가에서는 전국 평균적으로 50%에서 300%까지 집값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별로 보면 독일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초호황기에도 집값이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콩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무려 30%에서 40%나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코노미스트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이후에 금년 초까지 홍콩, 지난 10년 동안에 폭락을 했던 홍콩이 지난 1년 만에 30%나 집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또한 그 캐나다 내에서도 서쪽 지역에 있는 캘거리랄지 이런 지역에서는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쪽 동쪽 지역인 토론토 지역이나 온타리오 경우 같은 경우에도 오르기는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크지 않았고 이와 같이 부동산은 특히 주택은 국가별로 그리고 같은 국가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투자 대상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있고 하락 시에도 각별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인이 미국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위와 송금이나 부동산을 등록하고 세금과 같은 번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캐나다에서 쉽게 미국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미국의 부동산 투자 증권을 구입하거나 또 이런
부동산 증권으로 구성된 펀드형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러한 부동산 투자도 실물을 직접 구입하는 것과 같이 매달 임대료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아, 또 가격이 오를 경우에는 투자 수익도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부동산 증권은 그 부동산 전문 회사들이 상업용 건물이나 호텔, 쇼핑몰 같은 다양한 자산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네. 그 참고로 지난 84년에서 2006년까지 상업용 부동산과 캐나다 주택 가격을 비교한 네덜란드의 유명한 부동산 전문 회사인 AM 브로사의 자료에 의하면 글로벌 부동산 자산은 캐나다의 주택 가격이 22년간 3% 정도 상승을 했지만 이 글로벌 자산은 이것보다 4배 정도가 많은 10%의 상승률을 기록을 한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특별한 게 있어서 시청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그 사례를 좀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캐나다 그 한 일례를 보면 네. 캐나다의 니오켄이라는 그 부동산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는 캐나다의 10개 그 지방에 약 200개의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네. 니오켄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쇼핑몰 등 매우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이들이 렌트를 주고 있는 임대를 해주고 있는 네. 이 대상 기업들을 보면 월마트랄지 젤러스, 게이 백화점, 그리고 캐네디언 타이어, 쇼퍼스 드락마트, 로프릴, 로블러스와 같은 캐나다의 아니면 미국의 큰 기업들에게 네. 10년에서 20년간 장기간 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캐나다의 그 호텔 전문 투자 회사를 보면 로열 호텔사라는 전문 투자 회사가 있는데 이 호텔 전문 투자 회사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힐튼 호텔이나 할로데이 인과 같은 캐나다에 있는 34개의 호텔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따라서 주거용이나 본인이 직접 거주한 주거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순수 투자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자라면 적은 금액으로 니오켄과 같은 전문 투자사에 분산 투자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보다 다양한 그 투자를 원한다면 이런 여러 개의 전문 투자회사로 이루어진 부동산 지수형 증권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네. 금융을 통한 이 부동산 투자는 캐나다 국경을 넘어서 미국이나 다양한 국가에도 투자하는 글로벌 증권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매우 다양한 상품과 그 자산 관리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준비된 내용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가장 그 필요한 자세, 예.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투자의 원칙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수익을 그렇죠. 남기는 것입니다. 이 네. 투자 원칙과 관련된 네. 몇 가지 전략을 보면 네. 가치 투자가 있습니다. 네. 가치 투자는 저평가된 주식을 네. 싸게 사서 적정한 가격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파는 그런 전략이고, 또 하나는 거꾸로 투자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경기가 안 좋고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 팔 경우에 네. 오히려 좋은 주식을 선별해서 구입할 수가 있고, 네. 또 그 호황일 경우에는 오히려 주식을 팔아서 싸게 기다렸다가 싸게 사는 이런 이제 전략이 있고요. 네. 투자에서 부자가 되는 비결은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네. 탐욕스럽게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이야기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주가가 폭등할 때 매우 두렵게 행동하라는 워렌 버핏의 유명한 그 투자 명언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에서 살펴본 투자 기본 원칙에 따라 크게 하락한 자세를 모두 손절매해서
그 처분하기보다는 오히려 가격이 크게 오른 자산을 팔고 가격이 크게 내린 이런 자산을 구입함으로써 네.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부자이면서도 존경받는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도 2000년도에 37%나 되는 자산 손실을 입었고 금년 들어서도 보유 자산이 20% 이상 투자 손실을 입었지만 아무도 워렌 버핏을 투자의 실패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 이유는 투자라는 것은 1년 안에 네. 단계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는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싼 그 자산을 구입하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1년 후 주가나 이자율,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 목적을 분명히 하고 처음부터 투자 목적에 맞게 투자 수단을 선택한 후에 투자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정을 하면서 자산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분명한 목적 하에서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면 최근과 같이 단기적으로 투자 시장이 크게 변할 경우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성공적인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 준비한 말씀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다 전해지지 못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롭게 어려움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또 더 자세한 프로그램에 대한 그 내용들은 우리 김병태 박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남북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